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의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향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양국이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을 다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이번 회담과 공동 성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비중과 역할이 커진 한국의 국력과 위상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초청한 외국 정상인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글로벌 백신 공급 등 보건 협력, 기후변화, 첨단 기술 분야의 공급망 유지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미래 동맹으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한미 간 최대한 공조하여 대처하는 한편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42년 만에 철폐해 군사적 독자 역량 확보에도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전략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면서 국제사회 역할과 부담도 커지게 됐는데 글로벌 백신 공급과 보건안보 지원에 2억 달러를 내는 것을 비롯해 중앙아메리카 각국 개발 협력 사업에 2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삼성, 현대, LG, SK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해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반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일 사망자가 3,4천 명씩 나오고 있는 인도에서 이번에는 치명적인 곰팡이균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의 전인도 의학연구소 AIRMS의 신경학과 파드마 스리바스타바 교수는 이 연구소 병원에서만 매일 20명 이상의 검은 곰팡이균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치료를 위한 별도 병동까지 마련했다고 인도 AN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리바스타바 교수가 언급한 감염증은 털곰팡이증 혹은 검은 곰팡이증으로 토양이나 식물, 거름, 부패한 과일과 야채 등에서 털곰팡이균에 노출돼 발생하며 심각한 면역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나 당뇨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인도의 이 곰팡이균 감염은 2달 전부터 보고되기 시작했는데 구자라트 등 2개 주에서만 1,800건 이상이 나왔고 델리에서도 상당한 사례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스리바스타바 교수는 이 검은 곰팡이균 감염 확산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제가 면역을 떨어뜨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의 영향을 의심하고 있어서 또 다른 신종 감염병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5.18 항쟁 당시 광주에 투입돼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계엄군의 영광급 지휘관이 41년 만에 처음으로 군의 만행을 고백하고 사죄하며 피해 유족들과 화해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3공수여단 11지역 대대장이었던 신순용 전 소령이 지난 21일 광주를 찾아 국립민주묘지에 참배하고 사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주에 투입돼 교도소 방어작전과 시외가 고립 및 봉쇄작전 등을 수행했던 신 전 소령은 부대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30-40명이 죽었고 안매장도 목격했다면서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려왔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반복해 사죄하며 참배당과 묘비 앞에 엎드렸습니다. 5.18 유족 회원들의 격려를 받은 신 씨는 41년간 지켜보며 5.18 진실이 왜곡되는 것 같아 직접 증언하고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동료 증언자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된 민주영령들을 추모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과 이틀 만에 5.16 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의 생가를 찾아가 참배하고 열렬히 추앙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이른바 보수의 본산이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가 참배했습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방문한 뒤 2년 만에 찾아갔다는 김기현 대표는 방명록에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춧돌을 놓으신 높은 뜻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적고 연설에서는 산업화와 근대화의 주역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참배한 소감이 남다르다고 감격한 듯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틀 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팔을 힘차게 흔들며 합창한 바 있는데 이틀 만에
군사 독재의 원조격인 박정희를 찬양하고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5월 민주영령들의 뜻을 기린다는 언행이 한낱 쇼가 아니냐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온타리오주가 현재 코비드-19 봉쇄 조치를 오는 6월 14일부터 백신 접종률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와 테니스 등 일부 야외 운동은 빅토리아데이 연휴를 앞둔 22일부터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주정부는 아울러 오는 6월 2일 현재 발령 중인 스테이앳홈 명령이 끝나면 3단계 재개방 전략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이 밝힌 3단계 점진적 봉쇄 해제 조치 기준은 백신 접종률과 감염자 발생 지표 등으로 1단계는 온주 내 성인의 60%가 1회 접종을 받았을 때 발령하며 최대 10명의 야외 모임과 테이블당 최대 4명까지 야외 식사 등이 허용됩니다. 2단계는 1회 접종률 70%, 2회 접종률 20%에 도달할 때로 최대 25명까지 야외 활동과 이발소, 네일살롱 등을 오픈하며 15%의 수용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백신 1회 접종 70에서 80%와 2회 접종은 25%가 맞춰야 하며 스포츠와 식당, 박물관 및 종교 서비스, 카지노 등의 수용 제한이 해제됩니다. 주정부의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최소한 6월 14일까지는 일부 스포츠를 제외하고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궁화 한인요양원 인수를 위한 본격 모금운동이 100만 달러를 개척한 최동용 씨의 거액 기부의 탄력을 받으며 막바지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말 마감을 앞두고 목표액의 10만 달러 이내로 근접, 목표로 한 450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원 인수추진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모금액은 5월 17일 현재 439만 9,907달러로 목표액의 10만여 달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에도 크고 작은 기부가 이어지고 있어서 45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5월 10일 기업인 최등용 씨가 한인사회 기부 사상 최고액인 100만 달러를 선뜻 내놓은 이후 사업가 김학성 씨와 조성호 씨가 각각 10만 달러씩을 기부하고 큰빛교회도 15만 달러를 보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인요양원 인수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본격 모금 운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KAPC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제45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8일에서 19일 이틀간 하나님이 기억한 시대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새로운 총회장이 된 오세훈 목사의 LA 세계소망교회를 영상본부로 개최됐는데 목사 279명과 장로 32명 등 역대 가장 많은 310여 명의 총대가 참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새 총회장에 부총회장을 맡아온 세계소망교회 오세훈 목사를 선출하고 부총회장은 투표를 통해 시카고 다민족교회 홍기표 목사를 뽑았으며 서기에 뉴잉글랜드 노회의 장성철 목사 등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총무에는 김성일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이번 총회 임원에 캐나다 노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총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밥이 되어 총회원들을 대접하고 섬기겠다고 사랑의 섬김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회무처리에서는 응급부가는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통과시켜 관련 회사 RBI에 가입하고 매년 총회 예산의 10%를 응급비로 책정해 RBI에 가입한 사람에게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목사고시는 5월 16일에서 17일 실시하기로 했는데 노회와 총회에 장로 분호회장, 부총회장을 두자는 헌의안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KAPC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어려운 교회 돕기에 나서 산하 23개 노회 46개 교회에 4만 6천 달러를 지원했고 80세 이상 총회 은퇴 목사 10명에게 총 5천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신곡 뮤직비디오 버터를 공개한 지 약 21시간 만에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 건을 넘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버터는 BTS가 다이너마이트 이후 두 번째 발표한 영어 싱글로 댄스팝 장르의 썸머송입니다. 버터처럼 부드럽게 녹아들어 너를 사로잡겠다는 이야기를 경쾌하고 신나는 멜로디에 녹였습니다.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전날 유튜브에 공개된 버터 뮤직비디오는 하루도 안 돼 1억 뷰를 돌파해 24시간 만에 1억 110만 뷰에 달했던 메가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의 기록을 3시간가량 앞당겼습니다. 버터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 최다 동시 접속자 수가 39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비디오 시청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앞서 다이너마이트는 300만 명이었습니다. 버터는 공개된 지 13분 만에 1천만 뷰를 넘겼고 2시간 만에 3천만 뷰, 6시간여 만에 5천만 뷰를 넘기는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BTS는 이어 올린 인터루드, 섀도우 뮤직비디오도 조회수 1억 건을 찍으면서 한국 가수로는 가장 많은 총 33편의 억대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습니다.